이 분석은 경기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땡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경기는요, 단순한 한 판의 승부가 아닙니다. 한 왕조가 몰락하고 새로운 시대가 격돌하는 그 거대한 흐름의 한가운데 두 팀의 운명을 데이터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이 경기는 그냥 1승을 더하고 덜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마치 오랫동안 거센 파도를 막아왔던 단단한 방파제가 세월에 깎여나가고 있는데 바로 그 틈으로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트 위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한 시대의 종말,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시작. 바로 스몰볼 왕조의 몰락과 뉴에이지의 거센 춘공이죠. 현재 순위를 한번 볼까요? 샌안토니오 스퍼스 37승 16패로 서부 2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반면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29승 25패로 8위. 지금 플레이인 토너먼트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 숫자만 봐도 두 팀의 상황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이죠? 한 팀은 우승을 향해 순항 중인데 다른 한 팀은 가을 농구 문턱에서부터 힘겨운 상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골든 스테이트가 마주한 진짜 문제는 단순히 순위가 아닙니다. 훨씬 더 심각해요. 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실이 말 그대로 통 비어버렸다는 거죠. 이 핵심 전력의 공백이 팀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지금부터 숫자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워리어스는 지금 아마 창단 이래 가장 심각한 전력 위기를 맞았을 겁니다. 확정적으로 못 나오는 선수가 4명,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선수가 2명. 이 6개의 구멍이 어떻게 팀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지 한 명씩 살펴보죠. 첫 번째, 말이 필요 없죠. 팀의 심장이자 시스템 그 자체, 스테픈 커리입니다. 평균 27.2득점, 3.5 리바운드, 4.8 어시스트. 팀 공격의 시작과 끝인 그가 무릎 통증으로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 나올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공수 밸런스의 핵심, 지미 버틀러입니다. 평균 20득점, 5.6 리바운드, 4.9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팀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선수인데 오른쪽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됐어요. 이건 그냥 20점이 빠지는 게 아니라 팀 수비의 중심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센터 크리스탑스 폴징기스. 아킬레스건 부상 때문에 아직 데뷔전도 못 치렀습니다. 평균 17.1점에 5.1 리바운드, 2.7 어시스트를 해줄 수 있는 빅맨인데 이 선수가 없으니 페인트 존이 그냥 텅 비어버린 거죠. 백코트 뎁스도 문제입니다. 세스 커리마저 좌측 좌골신경 문제로 나올 수 없어요. 평균 7득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의 3점 슛 하나가 절실한 상황인데 말이죠. 자, 이렇게 확정적으로 빠지는 네 선수의 득점만 합쳐도 무려 71.3점입니다. 이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선수들을 볼까요? 먼저 디애니 멜튼, 왼쪽 둔부 타박상으로 출전이 의심스러운데요. 시즌 기록은 평균 11.5득점, 2.8 리바운드, 2.2 어시스트입니다. 그리고 윌 리처드 역시 무릎 타박상 때문에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평균 6.6득점, 2.5 리바운드, 1.4 어시스트를 기록 중이죠. 만약에 이 두 선수마저 못 나온다? 그럼 워리어스의 벤치는 사실상 붕괴된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편은 어떻죠? 샌안토니오 스펄스의 핵심 코어는 정말 견고합니다. 평균 24.4득점, 11.1 리바운드, 2.7 블록을 기록 중인 빅터 웬바냐마 당연히 출전하고요. 신인 가드인 스테픈 캐슬이 골반 타박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긴 한데 여긴 대체 자원이 충분해요. 부상 병동인 워리어스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핵심 선수들이 이렇게 대거 빠진다는 건 단순히 득점 몇 점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공격 효율성이 수학적으로 붕괴되는, 그러니까 코트 위에 중력 자체가 사라지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데이터가 정말 모든 걸 말해줍니다. 오펜시브 레이팅이라는 건데요. 10회 말에서 100번 공격하면 몇 점을 넣느냐 이거거든요. 스테픈 커리가 코트에 있을 때 워리어스는 100번 공격해서 119.3점을 뽑아냅니다. 이건 뭐 리그 최강의 공격팀이라는 소리죠. 하지만 커리가 빠지면요. 이 수치가 104.9점으로 그냥 곤두박질 칩니다. 리그 최하위권 수준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무려 14.4점이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14.4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매 100번의 공격마다 상대보다 14점 이상 뒤처진다는 뜻이에요. 이건 그냥 리그 최강팀이 하루아침에 최약체 팀으로 변해버렸다는 정말 충격적인 데이터입니다. 심지어 특정 주전 라인업이 가동될 때는 상황이 더 심각해져요. 오펜시브 레이팅이 64.3까지 떨어지는데 솔직히 이 정도면 NBA 수준의 공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합니다. 하프코트 오펜스가 완전히 마비된다. 공격이 그냥 멈춰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워리어스의 공격이 이렇게 멈춰버린 동안 스퍼스는 어떨까요? 에너지 레벨을 분석해보면 백투백의 역설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보입니다. 샌안토니오의 상황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샌안토니오, 분명 어제 경기를 치른 백투백 일정이 맞습니다. 그런데 피로도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 바로 전 레이커스전에서 136대 108로 크게 이기면서 주전들이 일찌감치 퇴근했거든요. 게다가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비행시간은 1시간 남짓, 이동 피로도 거의 없죠. 이건 이름만 백투백이지 사실상 푹 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체력 부담이 적다 보니까 스퍼스는 원정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5연승을 달리면서 팀 분위기가 최상입니다. 반대로 워리어스는 홈인데도 이점이 거의 없습니다. ATS라는 게 배팅 시장의 기대치, 즉 핸디캡을 이겼냐 졌냐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최근 홈 4경기에서 전부 이 기대치를 밑돌았어요. 홈팬들 앞에서조차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자, 그럼 이제 코트 위 전술 싸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경기의 핵심은 바로 이 매치업입니다. 구시대의 수비장인과 신시대의 거인의 충돌, 바로 드레이몬드 그린과 빅터 웬바냐마죠.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 경기 유일한 변수 하나가 보이긴 합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드레이먼드 그린이 웬바냐마를 야투율 38.1%로 꽁꽁 묶었어요. 정말 대단한 수비력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린을 도와줄 헬프 수비수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린이 웬바냐마 한 명에게 묶여버리는 순간 스퍼스의 다른 선수들에게는 완전히 열린 고속도로가 생기는 셈이죠. 리바운드 싸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결론은 그린 혼자서 스퍼스의 다양한 공격 루트를 다 막아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아주 명확한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저희 분석은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6.5점의 핸디캡까지도 극복할 거라고 강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엔진이 꺼져버린 워리어스의 공격력으로는 거의 완전체에 가까운 스퍼스의 꾸준한 화력을 단 1쿼터도 따라잡기 힘들 겁니다. 물론 스포츠의 100%는 없죠. 혹시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데이터는 그 확률을 25% 미만, 아주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박한 확률이 현실이 되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3가지 조건이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첫째, 드레이먼드 그린이 전반전에 웬바냐마에게 오펜스 파울 3개를 얻어내서 벤치로 보낸다. 둘째, 워리어스의 이름 없는 롤플레이어들이 인생 경기를 펼친다. 그리고 셋째, 스퍼스가 평소답지 않게 턴오버를 쏟아낸다. 이 3가지가 모두 일어나야 겨우 이변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분석은 경기 직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워리어스의 디애니 멜튼과 스퍼스의 스테픈 캐슬, 이 두 선수의 최종 출전 여부는 경기 시작 전에 꼭 마지막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워리어스는 무너진 성벽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해일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게 될까요? 이제 경기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겁니다.